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영국 하원에서 실시된 메이 총리 불신임 투표는 불신임 306표 대 신임 325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파운드 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소폭 올랐지만 곧바로 반락해 표결 이전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기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담당 12개 지역 중 8개 등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히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후퇴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전망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불안으로 응답자들이 덜 낙관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의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5% 상승한 24,223.17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7% 오른 2,617.37에,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한 7,037.55에 거래됐습니다. 1월 미국 주택 건축업체들의 신뢰도가 2개월 연속 하락에서 벗어나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미 주택건설업협회 웰스파고에 따르면 1월 주택시장 지수는 58로 전월 56보다 상승했습니다. 전월 수치는 2015년 5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이제 2100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69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또 어제 시장에서는 중국 측의 경기 부양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외국인들 순매수세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 연속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간밤에 영국의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부결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 오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브렉시트 표결안이 어제 역대 최다 투표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메이 총리의 불신임 투표도 부결됐는데 영국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국제 유가가 하루하루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산 효과로 상승세를 나타냈던 날도 있었던 반면에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세를 나타낸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글로벌 금융자금이 신흥국 증시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에 오히려 호재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이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큰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의 이 실적 호조가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좀 보니까 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랠리를 했고 네, 그렇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8% 가까운 급등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네. 조금 더 시장 상황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지금 1월이 이제 1월 16, 17이기 때문에 1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을 넘어서고 있고요.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서는 1월 효과, 즉 제뉴얼 이펙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상당히 잘 끝났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다우, S&P 500을 비롯해서 나스닥 지수가 기본적으로 0.1%부터 많게는 0.5%가 상승을 해서 전체로 은행주의 상승이 결국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코멘트는 있는데 미국 증시 관련돼서 다우존스 30지수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의 모습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다우존스 30 종목 관련돼서 골드만삭스가 9.5% 이렇게 9.5% 이상 하루에 급등한 날이 언제 있었나? 지금 10년 이래는 없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네, 10년 폭 1일 상승폭 중에선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골드만삭스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실적 발표했던 JP모건, 그러니까 JP모건을 비롯해서 JP모건 체이스가 어제는 상당히 실적보다 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골드만삭스의 상승을 맞물려가지고 JP모건이 상세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 흐름을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골드만삭스의 모습입니다. 아신 것처럼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돼서 미국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좋아졌다 이런 평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좋아졌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JP모건은 이것을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주가의 매매 패턴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걸 보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매매 페이퍼의 기본적인 내용이 즉 투자 쪽에 상당히 섹터의 흐름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려봐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2018년도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이 내분의 금리 인상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은행주의 상승과는 비탄력이지만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한두 종목들은 투자 쪽에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일회성인 실적 호조를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준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간밤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 전망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이전보다는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나 무역과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때문에 덜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주장해오던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이제 연준은 경제 확장 유지 위에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이런 것들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일단 베이지북이라는 것이 가끔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각 연방 지역 은행 총재들의 어떤 데이터 값을 몰고 오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의 평가를 가지고 이제는 FOMC 때, 즉 2019년도에 FOMC 어떤 회의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보신 것처럼 베이지북에 대한 페이퍼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1년에 8번 나오죠. 즉 FOMC가 8번 열리기 때문에 네. 1년에 8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베이지북에 대해서 기본 코멘트는 전체적인 미국의 그 경제 동향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적인 부분은 다 똑같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 몇몇 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캔자스시티를 비롯해서 몇몇 주는 상당히 좀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제조업은 상당히 확장되고 있다, 즉 확증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베이지북에 벗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나온 패러그래프가 과연 몇 번이나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성장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안 좋은데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다 고민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섹터 관련돼서는 예상보다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 2018년 작년 2년 동안 그렇게 강조했던 것들이 자동차 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의 산업의 섹터가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따라서는 이후에 성장 속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연준은 상당히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이지북이 1월달에 데이터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요. 이번에 베이지북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셧다운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미국 증시의 2019년도에 상당히 큰 리스크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베이지북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아래 하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고용과 임금 부분이죠. 그리고 물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베이지북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고용시장은 여전히 호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임금 상승률 그리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2019년도 셧다운의 모습,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불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기까지는 좀 완만하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따라서 베이지북의 데이터는 이번 1월달 베이지북이지만 2018년도 12월달에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데이터보다 1월달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 과정 그리고 셧다운 이런 부분들이 이 시각 이후에 베이지북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베이지북에서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시장과 이 자동차 판매 등이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관련 이슈인데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정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일 것 같은데 또 간밤에 메이 총리 불신임 투표가 또 부결이 됐거든요.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일단 어떻게 보면 메이 총리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 시기를 보면 결국 영국이 상당히 이렇게 헤맸던 이유가 뭐냐면, 자, 브렉시트를 즉 나는 유로존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이 이슈 이후에 예상보다 어려운 구조가 일단 영국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이 총리 관련돼서 상당히 좀 부정적 코멘트가 있는데, 자, 이것을 좀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곧 보실 그 페이퍼입니다. 이것이 월드뱅크죠. WB에서 나온 페이퍼인데요. 1월 8일 즉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글로벌 이코노믹 그 전망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다크닝 스카이라고 합니다. 즉 2019년도 1월 달에 페이퍼가 나오면서 헤드라인을 어두워지는 세계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 미국 경기를 비롯해서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된 페이퍼를 보면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월드뱅크가 2019년도에 경제 성장률에도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보면 월드뱅크가 2019년도, 즉 올해죠. 아직까지는 F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전망치 부분인데요. 세계적으로 올해는 2.9%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화두가 됐던 유나이티드 킹덤, 즉 영국은 세계 경제 평균이 2.9인데 오히려 영국은 1.4%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떨어지고 있죠? 2017년, 즉 2016년도 1.8 이후에 2017년도 브렉시트 하겠다 이후에 보면 1.7, 1.4, 1.3, 1.4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영국발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세계 경제는 올해도 2.9인데 기본적으로 1.4, 즉 세계 경제 평균보다 떨어지겠다는 보면 그만큼 영국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반증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국내 증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죠. 즉 영국발 브렉시트가 즉 노 브렉시트든 아니면 브렉시트 이런 부분이 된다면 결국 한국 경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저께 끝난 한국 증시는 예상보다 급등하고 있어서 결국 영국발 브렉시트는 한국 증시에는 어제는 영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왜 이런 페이퍼를 말씀드리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와 오늘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결국 영국 관련돼서 그 탈 브렉시트 이런 부분들이 일단 부결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 3월 달이죠. 이번 3월 29일까지는 리스본 조약 때문에 이제 영국은 유로존을 탈퇴해야 됩니다. 다만 탈퇴하기 앞서서 이런저런 어떤 메이저들 기본 노동당 당수를 비롯해 몇몇 사람들이 자, 그러면 메이 총리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져. 따라서 너는 물러나야 돼.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건 코멘트를 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인물이 제레미 코빈이죠. 제레미 코빈이 누구냐면 노동당 대표입니다. 이분이 어저께 메이 총리는 물러나라. 즉 하원 입장에서 메이 총리 부결했는데 이것이 이제 실패됐는데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즉 부결되고 나왔던 얘기죠. 눈에 띄는 것들은 과거의, 즉, PM, 즉, 과거의 그 총리들은 통상 이런 일이 있으면은 통상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러나야 되고,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물러나지 않았다. 좀 반어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따라서, 제레미 코빈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메이 총리가 물러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계속 브렉시트, 즉, 노 브렉시트 관련된 계속 이슈를 좀 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노동당 대표, 즉, 제레미 코빈의 어떤 트위터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메이 총리는 이번에 브렉시트 관련돼서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의 평가가 있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영국발, 아직까지는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2019년도 1분기가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제는 영국발 악재가 다시 한번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질 것 같고요. 정리해 보면 미국 증시가 오늘 급등했던 것이 영국발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발 이런 부분들이 메이 총리가 탄핵이 안 됐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금융주의 급등 이와 관련돼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판단을 너무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요? 일단 시나리오가 지금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BBC를 비롯해서 몇몇 데이터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판단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돼서 또한 여러 가지 계속 팩트가 있기 때문에 BBC 비롯해서 몇몇 페이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틀거리가 깨졌죠.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메이 총리가 물러나고 그렇다면 이제 브렉시트 관련돼서 다시 한번 타협안을 결정해가지고 그것 관련돼서 유로존과 다시 한번 협상안을 붙이고 또한 메이 총리에 비롯해서 내각이 다시 물러나고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재까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메이 총리가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방향을 갈지 상당히 좀 고민을 커지고 있지만 아마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의미를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은 골드만삭스의 모습인데요. 골드만삭스의 모습은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려봤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2018년도 4분기 즉 한국 시간으로 보면 2018년도 4분기지만 미국으로 보면 2019년도 어떻게 보면 1분기인데 예상보다 경기가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애플의 주가가 예상보다 주가 급락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급락의 모습이 소폭이나 해소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이제는 영국발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이후에 메이 총리가 어떻게 코멘트할지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영국의 어떤 루블을 비롯해서 몇몇 어떤 화폐에 대한 패턴들이 아직까지 변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 보면 최소한 이 충격은 2, 3일 정도 지나고 경제적인 팩트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때까지 텀이 있기까지는 몇몇 시나리오가 아직까지는 좀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서 시나리오에 대한 코멘트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에 이 JP모건 CEO가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의 재앙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여 왔다면은 앞으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플로우 조금 더 자세히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흐름이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가 그렇죠. 다시 또 급등을 하고 또 다시 내려오고 이런 좀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일단 유가가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네. 최근 들어서는 어제도 상당히 급등했고 오늘은 이게 급등이라기보다 소폭이나 0.3% 상승을 해서 네. 다시 한번 배럴당 52달러 가지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외국계 JP모건을 비롯해서 글로벌 전략가들은 2018년도 작년 10월 달이죠. 이때 76달러까지 갔을 때 어떤 얘기냐면 100달러까지 갈 것입니다. 즉 1년 이내에 100달러까지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던 것들이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상보다 시장과 다르게 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24일 날도 42달러까지 갔을 때 이때 그 외국계 전략가들은 이게 3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기는 정말 롤러코스터, 즉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작년 배럴당 유가가 이렇게 급락했기 때문에 작년 말 1월 달 이후에는 결국 오펙 그리고 비오펙이죠. 러시아가 우리는 감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감산하겠다고 그랬죠? 감산하겠다는 것은 수요는 똑같지만 공급을 줄여든다면 유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오펙 감산 효과인지 몰라도 예상보다 유가의 상승폭이 더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유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두 가지죠. 통상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세계 공장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상하이지수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 중국 상하이지수가 상당히 급락폭이 2018년도 즉 작년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가장 급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경기를 부양시킬 거야.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계속 돈도 찍어내고 최근 들어 유가 어떤 위안화의 하락이 결국 그만큼 중국 정부가 그러면 경기 부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발권을 많이 했던 효과가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는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양할 거야. 이런 소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상하이 지수가 상승했는데 아직까지 상승폭은 좀 적어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어제 유가의 상승은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과 맞물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년 전과 지금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 뭐 자동차도 우리가 통상 이제 내연 기관도 있겠지만 이제 뭐 전기차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유가가 글로벌 정치 관련돼서 큰 팩트에 어떤 의미는 없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철강을 비롯해서 모든 이런 것들이 유가를 통해 갔지만 지금은 유가를 넘어서 아마존이나 인터넷 기업들이 결국 유가와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방향성이 올라갈지 또는 떨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모르겠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이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월드뱅크가 바라본 시각인데요. 월드뱅크는 그 서부텍산 원유, 즉 WTI도 있겠지만 브렌트를 좀 바라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 작년 이후에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월드뱅크가 바라본 입장들은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정치가 글로벌 경제가 하락하게 된다면 유가는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보다는 롤러코스터 속에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할 수 있다. 따라서 유가 관련돼서는 전망치가 상당히 무의미하다. 이런 어떤 페이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브렉시트 이슈 그리고 유가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한 달 만에 2100선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예, 오늘 제가 새벽에 잠을 깨가지고 유리창을 한번 보니까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좀 하얀 눈을 좀 보겠거니 했더니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눈이 조금 내리다 말아가지고 눈이 내린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겨울 가뭄이 심하다고 합니다. 좀 교통 대란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눈이 좀 흠뻑 좀 내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겨울 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계절이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요. 자, 지난 여름에 굉장히 더웠죠. 그래서 올겨울에 추울 것이라 했는데 역시 겨울추위답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서설이 길었냐? 국내 주식시장에도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말씀을 이미 앞서 드렸었는데 이제 최악의 국면이 뿐만 아니라 상승 전환의 기틀은 마련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이제 봄은 완연한 이제까지 약간 보수적인 투자 전략,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이 목요일장입니다. 내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오늘과 내일 모레 거래일수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체크한다면 확연한 시장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기나긴 겨울잠에서 이제 깨서 이제 본격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의장이 도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시장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빠른 시간으로 이 신흥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6거래 연속 순매수세 이어오고 있기도 한데요. 앞으로 좋은 영향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큰 올해 들어서의 2019년 기해년 들어서의 큰 패러다임은 지난해까지 미국 FED에서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점도표에서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3차례에서 2차례, 이제는 2차례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부채가 많은 신흥국들의 자금의 숨통이 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그 위험자산이라 할 수 있는 신흥국 쪽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특징은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이런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을 보였던 국가들의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시장도 지금 이머징 마켓 시장, MSCI EM 시장에서 1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도 그 혜택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 국가들이 그동안 포퓰리즘의 정부, 어떤 좌파적인, 그러니까 무조건 퍼주기식의 그런 정부가 이제 우파 정부로 바뀌면서 친미, 그리고 친기업,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이 또한 투자 심리에 큰 폭의 호조세를 보이면서 남미 국가들도 그렇죠. 기나긴 침체의 늪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올해 들어서 뭐 글로벌 경기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율을 계속 보이면서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시장이 금주 들어서도 급상승 반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국내 시장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채질도 그렇죠.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불씨가 모락모락 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부채질을 해준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도 그렇죠. 탄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가격적으로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는 점 또한 추가 상승의 가능성, 상승 전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권주들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요구와 함께 이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증권사에 몸담고 계시는 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증권업에 몸담고 있는 분, 아니 증권업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염원했죠. 증권거래세, 더군다나 정부가 올해부터 양도세 부과를 강력하게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차에서 이중과세 논란도 있는데 그동안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그 이유로 해서 아주 꿈쩍도 하지 않았었죠. 근데 최근 2년 동안 세금이 남아 돌아간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세금을 걷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 여당의 대표죠. 이해찬 대표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자본시장 활성화에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저는 지난 15일 날이었죠. 그 금투협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추진하는 정부 여당 민주당 관계자들하고 하고 그리고 금융 관계자들 그러니까 증권사 대표, 자산운용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간담회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하겠다. 다시 말해서 조만간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틀 연속 어제와 그제 은행주와 증권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그 상승폭이 이틀 동안 5%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금융주도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그런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서 인하뿐만 아니라 폐지까지도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들께서도 이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손실 보고 있어도 거래세를 내야 되냐 하는 이런 아주 불만소리, 논란을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그동안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던 금융주, 은행과 증권주에 엄청난 희소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증권주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장기간 증권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이 정책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한테 옥죄하는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규제들도 이번 기회에 조속하게 해결의 실마리, 물꼬를 터주기를 저도 관계자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이번 그 시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심리 호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될까요? 네, 오늘 장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제와 그제 연속 이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이제 추가 상승을 보인다면 1차 이제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합니다. 사실 국내 시장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연초였죠. 개장일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1월 4일 날. 그렇죠? 1월 4일 날 그 장중 저점 1984포인트, 2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마저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1월 3일 날이었죠. 종가상으로 1993포인트, 200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공포 분위기에 떨었습니다만 그것을 저점으로 2주 연속 크게 상승하면서 어제 장은 2100포인트를 돌파했죠. 2100.6. 2100포인트를 가볍게 돌파함으로써 이제 국내 시장도 완전한 바닥 탈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연속 상승에 따른 눌림목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눌림목은 결국 매수의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단기 매매 전략에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이제 알짜배기 주식, 차기 주도주를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호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이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시장은 아무리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악재성 재료가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약세성 장이라 하더라도 호재성 재료가 꼭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호재는 없어져요.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그마한 악재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고 또 상승장에서는 악재는 없어집니다. 시장에 소멸돼 버려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사상 최대의 장기 연방정부 일시 정지 현상을 보이고 셧다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정부 불신임안에서는 19표 차로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브렉시트가 부결됨에 따라 큰 표차로 부결됨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가 됐죠. 그래서 영국이 정치적 소용돌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은 역적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시장이 악재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상승에 성공한 이유도 바로 여기였잖아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국내 시장도 바람의 방향이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체크할 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 다만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추격 매수 오늘과 내일장과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눌림목을 받는다면 일단 모아가는 전략. 그래서 이제는 단기 매매 전략에서 좀 중장기 매매로 전환시켜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당 체크할 사항 뭐죠? 네, 정치적인 기업 실적 이거는 크게 여러분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1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제가 앞서서도 주가가 폭락할 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환율 동향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 60전이 하락을 했습니다. 1120원 10전 너무나 좋습니다. 60전 하락했어요. 이렇게만 환율 시장이 움직여준다면 국내 시장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 동향 오늘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입니다. 국내 시장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해야 되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거래소 시장에서 지난 1월 9일부터 어제까지 6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최근 들어 최대 규모죠. 오늘까지 매수한다면 7일 연속입니다.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국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동향 보면서 매수 템포를 조절하는 전략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났다 하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의 전환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것이 좋아요. 그러나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 뒷받침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자, 어제 국내 시장이 2100포인트를 지켜줬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거래량이 거의 5억 주대, 거래량이 5억 주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단일가까지 해서 5억 주를 넘어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5억 주대가 오늘 내일까지만 이어진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 전환에 확신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5억 주를 넘어서는지 여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체크 포인트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은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상승의 초기 국면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속 상승에 따른 눌림목의 과정은 예상됐지만 거의 이제 막바지 당금질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핵심 주도주, 차기 주도주를 모아간다는, 비중을 더 늘려간다는 이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죠. 예상 차기 주도주를 한번 제가 보는
이재광이 보는 차기 예상 주도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북 관련, 대중국 관련 이슈가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소용돌이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해빙의 물꼬를 트고 있죠. 어제 김영철 그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죠. 네, 전격적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이 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답방 형식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북과 대중국 관련 침체금을 모였던 종목군들도 하나의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 경협 그리고 대중국 사드 피해로 인해서 크게 조정을 받았던 관련주들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2차전지입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주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들, 현대 기아차,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이들 종목군들이 이 약세장에서 초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 대비 거의 20%, 30%까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하나 더 어우랬냐면 역시 올해 하나의 뜨거운 테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수소차 관련주들. 종목은 언급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수소와 전기차 관련주들. 자, 마지막 세 번째 테마를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마는 모두에도 언급해드렸죠. 이제 은행과 증권주가 하나의 테마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은행과 증권주들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너무나 메리트가 큽니다. 그래서 은행과 증권주들 역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하나가 빠졌군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좋아하는 제약과 바이오주들, 이 종목군들도 이제 신약 개발, 그리고 최근 들어 이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은요, 세계적인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바이오 제약 업체에 대해서 과거 같지 않습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 분야, 복제약 분야는 전 세계 올해 아마 1위를 차지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와 2위, 3위를 차지하고 이 상위권 제약사들, 바이오 업체들 한번 같이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장부터는 이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려가는, 주식을 모아가는, 바구니에 담아가는 이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보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원미입니다. 오늘은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국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기온이 오르겠고요. 한낮엔 서울 2도, 대전, 전주 4도, 대구 6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다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이 되면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한낮은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 서울 2도, 대전 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기 건조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 강릉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는 영하권에서 낮 동안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대구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기온 변화 없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 보이면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